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나흘째인 어제 실종자 한 명이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국민경 기자. 네,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4시간 전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남은 실종자 5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 전층을 수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 85명, 전체 인력은 200여 명이 동원되는데 구조견도 8마리씩 교대로 투입해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건물 외내부의 붕괴 잔해물을 치우고 열 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망한 실종자가 어제 발견됐던 인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23층과 38층까지 외부 옹벽 보완 공사와 전기 복구 공사도 진행됩니다. 네, 수색에 속도를 내야 할 텐데 건물 연결된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는 작업이 지연된다고요? 네,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해야 수색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체 작업이 다음 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애초 계획은 건물과 연결된 타워 크레인을 보강하는 작업과 해체 크레인 조립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장 노동자들이 보강 작업이 위험하다며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 노동자에게 해당 작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오늘부터 지상층에 있는 잔해물 제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고수습 통합대책본부는 수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권 인사 등의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경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23명입니다. 나흘째 4,000명대를 유지하면서 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23명입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4,077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346명입니다. 먼저 국내 감염 추이를 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어제보다 100여 명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 3,508명보다는 늘었습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토요일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요. 12월 18일 확진자가 7,000명대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 주 5,000명대 됐고요. 그 다음 주는 4,000명대로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시 3,000명대에서 4,000명대로 반등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양상인데요. 해외 유입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놓고 보겠습니다. 2주 전인 1월 첫째 주에 100명대에서요. 지난주에 200명대로 2배 늘었고요. 지난주 209명에서 오늘은 346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2월 말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걱정인데 위중증 환자 상황과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위중증 병상 상황은 괜찮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626명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인데요. 이달 초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다가 줄어든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 상황도 안정적입니다.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33.8%입니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도권의 경우도 가동률이 평균이 34.6%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도 안정적이게 된 것은 예방접종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신규로 3차 접종을 한 사람은 56만여 명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44.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금요일쯤 오미크론이 델타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며 조정된 거리 두기를 연장하고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이 되면 즉시 특별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홍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조정된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기존처럼 식당, 카페 등의 이용 시간은 밤 9시까지입니다. 달라진 점은 사적 모임 인원이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6명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동량이 많아 방역의 고비인 설 연휴에는 기차와 선박 등에서 한 칸 띄어앉기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예약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묘지와 납골당 재래실은 21일부터 폐쇄되고 실내 봉안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에도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기면 즉시 오미크론 방역 체계가 가동됩니다. 새 방역 체계에서는 PCR 검사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 필요한 사람만 받습니다. PCR 우선 검사 대상이 아닌데 이상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합니다. 오미크론이 대중화되게 되면 한편으로는 위험도도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호흡기 클리닉, 또 이비인후과, 또 내과, 또 소청과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경증 환자가 필요할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 병의원도 확대합니다. 확진자 격리일은 7일, 밀접 접촉자는 엿새째 PCR 음성이 나오면 다음 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교통, 의료, 국방 등 사회 필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분야별 비상 인력 계획안도 발동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가 서울 시내에서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방역 패스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처음 적용된 방역 패스 제도. 지난 10일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은 방역 패스를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말 냈습니다. 피신청인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서울시내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 패스를 도입한 공익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생활 필수 시설에 해당하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미접종자도 방역 패스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정반대 결정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백신 미접종자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긴급히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유효합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결정이 나오면서 방역 패스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서울 시내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적용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는 당초 오는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조치도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강원도를 1박 2일로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남녀 간,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제2의 지역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 선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도 홍천에서 K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 강원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어 춘천에서 번영 회장들로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만납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남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며 제2의 지역주의이자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의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겨냥한 것으로 자신은 국민 통합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의 순직선언 위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방문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이력 추적제를 정착화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선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해선 공정과 민생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 정체 등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쇄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금융당국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14일 통화를 하고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한미일 3자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방송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MBC가 방송하겠다고 하자 김건희 씨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수사와 사생활 관련 부분을 빼면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공적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소속 이모 씨 간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중 일정 부분이 방송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법원이 방송 불가라고 제외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빼라는 겁니다. 이 씨가 김건희 씨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는 김건희 씨 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녹음이고 헌법이 인정하는 음성권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과정에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어떤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지도 일부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통화에서 캠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며 통화 상대인 이 씨에게 캠프를 지도해달라, 캠프에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는 돈을 주니 미투가 안 터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들은 법원이 방송 가능하다 허용한 부분입니다. 방송 예정인 MBC 측은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진보단체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까지 서울역 등 도심권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모두 금지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기습 집회 가능성에 대비해서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 참가 목적의 차량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8일과 19일엔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20일과 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양국의 지속가능 성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큰 추위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셔도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도 잠시뿐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에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양이 적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아침까지도 약하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 6도, 대구 7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